자, 자료 다 받으셨나요? 예, 이 용어 정리가 지금 이게 1편의 내용이고요. 예, 이제 총 요건 아직 안 받으셨나요? OX만. 혹시 저기 프린트 됐으면 한번 좀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 OX 문제는 오늘 하는 내용에 지금 이번 시간까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특성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부동산 분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마 오늘 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10번 문제를 보세요. 10번 문제를 보시면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이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그럼 필지 개념이죠. 그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다음에 7번 지문을 볼까요? 7번 지문을 보시면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리적 개념이 기술적 개념이잖아요. 그럼 유형 측면 맞죠? 그렇게 짝짓기를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용어 정리가 지금 다들 이제 받고 계시죠? 받으셨나요? 안 갖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앞으로도 좀 주시고요. 앞으로 좀 주시고 앞으로. 남은 거 있으면 앞으로 좀 주십시오. 받으셨나요? 자, 이걸 보시면은 고맙습니다. 여기 이걸로 바꾸십시오. 여기 이걸 바꾸십시오. 바꾸시면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법적인 개념을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게 세 번째 법적 개념의 부동산 해서 나오고 있죠. 그게 바로 그 협의 광의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이 나오고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 해서 협의의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정착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독립물이라고 하는 게 그 밑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속물, 종속정착물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독립물, 부속물, 종속정착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설비나 아까 픽스처 중요도가 좀 낮다 그랬죠. 그리고 계량물도 중요도가 좀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하죠. 그리고 공시방법까지 여기가 법적 개념의 중요 용어들을 정리한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부동산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넘어가면은 이제 복합 부동산이나 복합 건물 해서 이거 복합 개념 부동산과 구별하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택부가 나오고 있죠. 대택부가 나오고 있고 후보지 이행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맹지 자루형 토지 있죠. 그리고 나지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를 일본에서의 갱지로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갱지 저지가 구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지 획지까지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법지부터는 이제 3페이지의 법지부터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쭉 내려가고 있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페이지에 부동산 특성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지금 뒤로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용어들이 지금 하기에는 분량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난이도가 높고 이런 용어들을 다 하기에는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은 자세히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용어 정리를 참고로 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은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1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2편의 내용이 나가고요. 다음에 3편이 나가고 4편, 5편, 6편, 7편까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모두 감정평가론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중요 용어들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만 봐서 이렇게 출퇴근할 때 보시더라도 한번 용어하는 이 복습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통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면은 용어 정리, 용어 해설집이 있죠. 근데 그 용어 해설집은 가나다라 순으로 돼 있잖아요. 가나다라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내용을 한번 보는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우리 진도별로. 진도별 순서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보는 효과가 있어요. 중요 용어는 다 수록돼 있기 때문에. 괜찮죠? 네, 이거 지금까지 제가 만든 자료 중에서 가장 좋은 자료예요. 이 자료가. 네, 가장 그 요약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유용한 자료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거 앞으로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꼭 이것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괄호 6번 할 차례인가요? 법집인지? 법집인지. 법지는 이제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을 말해요. 이게 법자예요. 이 법지는 경사진 땅 있죠, 이렇게. 경사진 땅은 여기 이제 하단부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땅, 이쪽에 있는 땅,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땅, 이렇게 경사진 땅의 면적을 따지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평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0평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법으로는 갖고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죠. 이런 땅을 법지라 그래요. 20평은 못 쓰는 거죠. 그죠? 그런 땅을 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골에 가면 왜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밑에 이제 도랑같이 흐르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산 아래. 이 경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밑으로 쭉 그 경사면을 따라 쭉 도랑이 있죠. 그럼 도랑이 있으면 도랑 이쪽도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 이제 여기가 밭이 있잖아요. 밭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사면인데요. 지적 공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도로가 새로 나요. 이게 4차선 도로가. 이게 왕복 여기 2차선 여기 2차선 4차선 도로가 나는데 그 바로 붙은 땅이에요. 근데 요게 100평 정도의 큰데 실제로 한 1000평이라고 치고 1000평인데 요거를 이렇게 축대를 쌓잖아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땅은 어디까지예요? 지적 공부에 측량돼서 돼 있는 땅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축대를 이렇게 쌓으면 이만큼 붙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축대를 쌓으면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누구 땅이에요? 내 땅? 아니, 이게 뭐 국유지나 뭐 이렇게 되면은 원래 어차피 이런 땅이었잖아요. 이렇게 못 쓰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여기를 쓸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죠. 여기가 괜찮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주유소 하기에 딱 좋을 위치예요. 그 4차선 도로 시골길 가다가 주유소가 없어, 주변에. 인근에.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 주유소하고 음식점하고 하면서 요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죠? 여분의 땅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요런 또 재미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시골에 있는 땅 중에. 근데 요 사업도요, 이 사업, 축대 쌓는 사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 이렇게 이런 국어라 그래요. 국어. 조그만 이 도랑 같은 거를
국어라 그러는데 이 국어 같은 거 이렇게 정비하는데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액 지원. 그런 땅을 저런 거는 이제 땅만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라야 보이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혹시라도 땅 같은 걸 보시다 보면은 이제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맹지잖아요, 맹지. 맹지인데 이게 국유예요, 국유. 국유 맹지예요. 국유 맹지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민간한테 파는 걸 불화한다 그러거든요. 불화. 파는 거. 이걸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물어본다. 이 사람한테. 괜찮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알고요.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런 거를. 뒤에 이런 게 있고 곧 불화할 거라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조금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주고. 이 땅을. 요거 살라고. 요거 살라고 요 땅을 조금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웬 떡이냐고 팔겠죠. 근데 사실은 잘 몰라서 그냥 손해보는 거죠. 갖고 있는 거 다 이제 못 챙기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에는 이런 개별적인 사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별적인 그래서 개별성이라고도 하잖아요. 거래의 개별성. 그 거래의 개별성이라는 게 꼭 그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서의 개별성이라기보다는 그 사정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죠.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서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이제 잘 아시게 되겠죠. 그런 이제 부럽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도 이제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근데 너무 부러워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뭐 인천 저기 송도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시는데 뭐 평택에 가서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하세요. 근데 저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잖아요. 생활이라는 게 계속 똑같이 입문과정,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문제풀이 계속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계속 발전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잉태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미 다 폈어요. 그 상태로 계속.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저도 좀 발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 어쨌든 법지는 그런 땅이고요. 경사면에 있는 경우에 소유권 표시는 돼 있죠. 누구 거 이거? 내 거죠. 내 건데 쓸 수는 없는 땅이고요. 빈지는 이 빈자 한자가 어려워요. 이 바닷가란 뜻이에요. 바닷가. 빈자가 한자가 있던가요 거기에? 없죠. 어려워서 제가 안 썼나 봐요.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하시고요. 이게 삼수변에 손님 빈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물가 빈자를 쓰는데 바닷가인데요. 이렇게 바닷물이 잠겼다 이렇게 들어와서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높이까지 들어온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조수위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어요. 최고 만조수위라 그래요. 그냥 만조가 아니고 최고 만조수위라고 하는 이유가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높게 들어온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염분, 소금물을 머금게 되면은 거기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와 육지 나누고요. 육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측량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측량하는 게 아니고요. 요 부분은 주로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죠. 요 부분을 빈지 또는 바닷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소유권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활용실익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만 활용실익은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유효지, 휴한지, 공한지. 유효지는 놀 유자, 유자가 유원지 할 때 그 유자를 씁니다. 놀리는 땅 유효지고요. 휴한지는 쉬게 하는 땅을 말해요. 공한지는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이 공한지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다음에 그 공지하고 공한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8번에 공지. 공지란 건축물의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토지가 공지죠. 건폐율 하면 뭐예요? 건폐율. 자, 여기에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이고요.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건폐율이 50%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폐율 50%.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건축의 바닥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 여기 이제 건폐율 개념이고, 용적률 개념도 있죠. 요거는 대지 면적분의 뭐죠? 이거 공법 시간에 다 하죠. 건축 연면적이죠. 건축 연면적.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릴 때 각 층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고요. 50제곱미터가 4개가 있으면 4개 층.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100제곱미터다.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분에 이러면은 200%가 되죠. 이게 이제 용적률 개념이죠. 용적은 부피란 뜻이죠. 이렇게 쌓아 올린 부피라는 개념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런 개념이, 요 개념이 뭐라고요? 용적률. 용적률 200%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요, 이렇게 쓸 때 언제는 이응을 쓰고 언제는 리을을 쓰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 느끼셨어요? 예? 지금 여기는 율자 썼잖아요. 여기는 율자 썼죠. 한자로 같은 한자일까요? 다른 한자일까요? 같은 한자예요. 같은 한자. 제가 아무 규칙도 없이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다 그 규칙이 있어요. 언제는 이응으로 쓰고 언제는 리을로 쓰고요. 그게 앞에 있는 글자에 따라 달라져요. 앞에 있는 글자가 얘가 받침이 없죠. 받침이 없으면 무조건 이응이에요. 받침이 없으면 무조건 이응이에요. 건폐율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앞에 받침이 있는데 이 받침이 니은인 경우에도 율자를 써요. 그래서 환율하죠. 환율. 환율하죠. 이때는 율을 써요. 근데 나머지 받침이면 전부 다 율자를 써요. 그러니까 수익 하면 뭘 써야 돼요? 수익. 율자를 쓰는 거예요. 증감 다음에는요. 이응이 아니고 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니은하고 받침이 없는 경우만 율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춤법이에요. 맞춤법. 제가 대학교 때 이 국어는 잘 못해도요. 그 맞춤법은 관심이 많았어요. 국어 표기법. 예, 그래서 이거 수업을 들은 적도 있어요. 국어 표기법에 의해 해가지고. 예, 그래도 국문과 애들하고 같이 해서 당당히 그래도 A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하니까 전공은 아니라도, 예, 전공은 아니라도 이게 재미있는 거 하니까 이거 괜찮게, 예, 재미있더라고요. 수업이. 이렇게 맞춤법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 어쨌든 참 재미있게 수업 들었는데. 자,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예, 저런 데도 다 규칙이 있고요. 다음에 포락지라는 단어 있죠. 포락지라는 단어는 그 락자가 떨어질 락자예요. 포락지란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하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는 포락질환 쭉 가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 있죠.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물과 관련된 포락지 됐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낙자는 떨어질 낙자다. 그 다음에 선하지 소지 이건 뭐 여러분이 좀 봐주셔도 되겠고요. 예, 건물의 분류에서는 그 용도에 따른 분류, 건축 양식에 따른 분류, 건축 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예, 이제 넘어가시면 주택의 분류에서 이거 원래 출제됐다 그랬죠. 그 다만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이게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아파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요거보다 규모가 작고 층수도 작은 연립이 있고요. 요거는 5층 이상이죠. 5층 이상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아파트는. 근데 연립은 몇 층까지예요? 4층까지예요. 4층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보통 빌라라고 하는 거 있죠. 빌라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세대라고 해야 법률 용어가 돼요. 우리 빌라로 하는 경우 보통 그 빌라를 사면은 뭐 202호면 202호, 301호면 301호 이거 따로 등기부 나오는 거 말하는 거죠. 빌라 산다고 할 때. 예, 그게 바로 다세대예요. 예, 그 다세대는 그 호별로 등기부가 따로 나와요. 근데 예, 단독주택에 있는 다가구 있죠. 이 다가구는 301호, 201호 따로 등기부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얘는 그 법원 사이트에, 대법원 사이트에 그 등기부 떼는 거 있죠. 거기에 들어갔을 때 토지 플러스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얘는 어디로 가고요? 집합 건물로 가고요. 집합 건물로, 얘는 집합 건물로 가는 거예요. 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근데 이쪽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은, 단독은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예,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대법원 사이트 안 가보셨나요?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대부분 지금 어플리케이션 될지도 몰라요. 어플리케이션 될지도 몰라요. 그 바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돼 있고요. 따로 있고 집합 건물,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토지 플러스 건물로 가야 되고 얘는 집합 건물로 이렇게 가야 돼요. 한번 떼보세요. 그냥 떼보면은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돈 한 300원인가 몇백 원 주면 돼요. 700원인가? 아, 요새는 왜 그렇게 비싸졌어요? 올랐어요? 네? 민원 이사요? 뭔 말이에요? 아, 민원 24에서 거기에서 예전에 그냥 열람만 하는 거는 300원인가 그랬었는데 왜 올랐어요? 안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700원 전등은 같네. 예전에는 그 열람만 하는 게 있고요. 이거 뭐죠? 프린트 하는 게 돈이 달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달라요? 떼는 거는 더 비싸고요. 떼는 게 700원 맞죠? 아직 똑같을 거예요. 그냥 열람만 하는 게 있고 화면상으로 열람하는 건 300원입니다. 300원. 그러니까 아무 집 두드려서 해도 돼요. 그냥 옆집 해도 되고 아무 집이나 열람 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얘는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토지 플러스 건물. 자, 근데 말 그대로 단독이 있고요. 단독주택은 이게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주택. 근데 이게 규모가 좀 달라요. 이게 4층까지고 얘도 4층까지거든요. 근데 얘하고 얘 차이점은 이제 얘는 3층까지거든요.
3층까지 차이점이 공통점이 바로 뭔가 하면은 얘나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요 놈도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는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규모로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얘는 3층까지고 얘는 4층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층이면은 확실하게 뭐예요? 다세대요. 이게 제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1층이 주차장인 경우 있어요. 1차장이 주차장인 경우는 그걸 필로티 구조라 그래요. 건축법에 나올 거예요. 필로티라는 말이. 필로티 구조에서는 총 몇 층이 되는 거예요? 총 5층이 되는 총. 2층부터 집이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계층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예, 참고로 필로티 구조에서는 첫 번째 층이 추워요. 필로티 구조에서는 밑에 지금 받쳐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냥 1층에서는 땅에 지금 받쳐주고 있잖아요. 상당합니다. 그 열 차이가. 여러분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이나 이렇게 겨울로 넘어오는 시기에 다리 위를 지나갈 때, 새벽에 다리 위 지나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도로는 서리가 안 내려도요, 다리 위는 서리가 내려 있습니다. 그 밑에, 다리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잘 얼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 다리가 이렇게 커브길에서 나오는 그 다리일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바로 쭉 날아갑니다. 예, 그 다리 위는 굉장히 쉽게 옵니다, 이게. 예, 하여간 필로티 구조에서 1층은 굉장히 추워요. 자, 어쨌든 예,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층까지. 규모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예, 요거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4층까지라는 거예요. 4층까지이기 때문에 3층짜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확인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뭘 떼보는 수밖에 없어요? 등기부 떼보는 수밖에 없어요. 집합 건물로 들어가서 얘가 안 나오면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렇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하고 얘는요, 똑같은 4층까지잖아요. 얘는 660제곱미터 초과예요. 660초과. 얘는 5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예요. 그럼 얘는요, 예, 330제곱미터예요. 330제곱미터.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출제가 됐으니까 뭐 중요도가 올해는 뭐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복잡하나요? 복잡하지 않죠? 예, 이렇게 하면은 쉬워요. 그냥 5층, 4층 하는데 규모가 차이가 있죠. 연립하고 다세대는. 이거 실무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가 하면은 연립은 이제 660초가잖아요. 대부분 우리 빌라 하면은 다세대 하면은 그 들어가는 출입구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들어가는 출입구 하나잖아요. 연립은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출입구가 2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1호, 2호, 이쪽으로 들어가면 3호, 4호 이렇게 돼 있으면 연립이에요. 아시겠죠? 하나에 붙어 있는 건물인데 들어가는 출입구가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돼 있으면 연립이에요. 근데 들어가는 출입구가 한 개밖에 없어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건 다세대예요, 거의. 그걸로 확인하면 돼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규모를 확인하면 돼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는 뭐 101, 102, 103, 104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연립도 있기는 해요. 하여간 뭐 그런 실무적으로 이제 나중에 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순환은 문제 별로 안 풉니다. 다음에 이제 할 때는 문제도 좀 풀어서 심화 과정이 됐을 때는 최소한 기출 문제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이걸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요 책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특성으로 넘어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특성은 그 파생 현상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파생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요거 오늘 이제 나눠드린 용어 정리 자료를 좀 보시되, 부동산 특성은
부동산 특성은 이것도 이제 토지 특성이 있을 수 있고요. 무슨 특성이 있어요? 건물 특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토지 분류, 건물 분류에서도 건물 분류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더군다나 이거 25회 때 출제됐다 그랬죠. 26회 출제할 가능성이 더 떨어졌어요. 여기도 건물 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토지 특성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요. 근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적이겠죠. 이거는 후천적이고 가변적이겠죠.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고 이거는 인간과 관계없이 갖고 있는 성질이겠죠. 그래서 이 자연 특성에 부동성하고요, 부증성하고요,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있습니다. 부영계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단어 뜻은 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의의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 파생현상이라고요. 아까 제가 경제적 감가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무슨 감가였죠?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이 성질 중에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부동성. 달동네에 벤츠 자동차 있는 거는 값이 안 떨어진다고요. 달동네에 고급 빌라는 떨어진다고요. 벤츠 자동차는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드릴 때 무엇 때문에 그런 예를 드는지 생각을 하시면은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겼어요. 집값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집값 떨어지죠. 벤츠 자동차 값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뭐 때문에요? 부동성 때문이죠. 근데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 저기 먼 곳에도 집값 떨어지나요? 먼 곳에는 집값 안 떨어지죠. 그거는 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인접성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뭐 때문에도 발생해요? 이것 때문에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차라리 찍을지언정 암기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이렇게 관계가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외운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경우에 따라 암기하고요. 암기도 안 되면 그때는 제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해 안 된다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공식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해야 돼.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뜻은 안 어렵다고요. 부동성은 토지의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부증성은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간척지다 뭐 이렇게 생기잖아요. 간척지에서. 간척지가 뭐예요? 바다를 메꿔서 육지로 만들죠. 그럼 야 토지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갯벌의 양은 줄어들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갯벌의 양은 줄죠. 그러니까 뭔가를 희생해서 토지에 다른 용도의 토지가 늘어난 것이지 없던 게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부증성은. 절대로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은 토지는 절대로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포락지 했잖아요. 이게 하천이 범람해서 논밭이 하천으로 변했어요. 그럼 하천 부지가 늘어났겠죠. 그러면은 논밭 양은 줄어들었겠죠. 그럼 논밭 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달아 없어졌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논밭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하천 부지는 늘어났잖아요. 전체 양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에요. 얘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성질이고요.
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어떤 양이 딱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 뜻이에요. 모든 토지는 제각각이라는 얘기고요. 토지는 서로 연결되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여기 이제 뭐 도로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로 낸 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지, 결국은 다 모든 토지는 붙어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의미예요. 뜻은 안 어렵다, 이 말이에요. 파생현상이 어려운데, 이게요, 혹시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공부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세요. 이게 50에서 60%는 여기에서 출제됩니다. 부동성, 부중성에서. 혹시라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일단은 남겨놓더라도. 그만큼 얘가 부동산의 특성을 대표하는 성질입니다. 이 둘이.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여기 이제 용도 다양성이 있고요. 주, 상, 공, 농, 특 다양한 성질이 있고요. 병합, 분할 가능합니다.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도 이런 위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교 입학할 당시에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 동네가 저기 노원구청밖에 없고요. 주변이 벌판이었어요. 벌판. 저 멀리서 보면 노원구청이 보였어요. 저 멀리서 보면 딱 하나 떨렁 있고요. 저기 지금 이 동부간선로하고 이 동일로하고 사이에 거의 그냥 택지 개발만 해놓은 상태고요. 거의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 주변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논밭들이 수두룩했겠죠. 이런 것을 알았다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 전혀 변하지 않는, 지금도 그 상태 그 모양의 땅을 사지 않고 이런 땅을 샀더라면 지금 요 주변에, 그러면은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상태 그 모양의 땅이에요.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30년 가서 20몇 년 동안. 여기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제가 그때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부자지간에 전혀 타치를 안 하는 집안이라 뭐라고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종류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파생현상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도요,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은 문제풀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됐습니까? 자, 오늘 했는 게 지금 여기까지예요. 속성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했는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이 메일 정리 노트도 부동산 분류까지 되어 있고요. 부동산 특성, 속성은 일단은 남겨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됐죠? 오늘 처음 하신 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실만 한 거죠. 자, 이제 다음 주는 수요 공급이에요. 그 속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2편 수요 공급으로 넘어가거든요. 수요 공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결석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